여러분 1월 한 달 절대 이것은 남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얻어오지도 마세요. 이것은 한 해 복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여 무조건 금기사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관계가 없지만 새해가 시작되면 무조건 남에게 주어서도 안되고 또 얻어와서도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초에 집에 들여서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에게 주거나 그리고 좋아 보인다고 하여 무작정 얻어와서는 안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정초에 주방도구 절대 남에게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절대 내 주방에 있는 도구가 남에게 건네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특히 원래는 주방과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암시가 아주 강하기에 그러합니다. 네, 원래 주방용품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식기나 수제류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은 1월에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남에게 주어야겠다면 1월은 지나서 줘도 주십시오. 그래야 한 해 내내 여러분의 가정이 돈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이 돈을 남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남에게 주는 돈이야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헛된 낭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을 삼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집을 고치려는데, 집을 계약하려는데 돈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줘야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돈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돈이나 유흥이나 향락에 사용되는 돈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이는 만큼 최대한 계획된 돈만 지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1월은 뭐든 들어와야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최대한 계획적인 삶만 사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친구는 남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구자리는 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베개는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것이라 어떤 시기든, 아니 1월이 아니라도 언제이든 남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이 주려고 해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친구와 베개류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는 부모님의 유품이라도 모두 태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초에는 도장이나 인장을 남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가능한 큰 계약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이미 그 전에 계약이 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1월에 새로이 계약건을 만드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히 올해는 재물적인 변동이 많고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한 해입니다. 네, 원래 항상 1월 한 달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올 1월에 뭔가 계약이 잡히시면 늘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속옷은 어쨌든 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옷은 걸레로라도 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 집에 사용하는 것이라도 속옷을 걸레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런 것이 절대 남에게 건네줘서 좋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새 속옷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1월에 남에게 선물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신발이고 또 하나가 속옷입니다. 네, 다른 때는 관계가 없지만 1월 한 달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새 속옷을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작년이나 연말에 샀던 것이라면 지금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정초에 새로 사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꼭 속옷이 필요해서 사야겠다면 10일 이전에는 자기가 직접 사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한 해 내내 불행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신발 선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발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네, 차라리 지갑을 선물하고 가방을 선물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지갑도 가방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초에는 피해야지만 그래도 신발은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모자와 더불어 남에게 주매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정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얻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물론 자녀들의 것이야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의 것도 정초에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혹시 남편의 신발이 헤어지거나 떨어져서 새로 사야겠거든 1월은 지나고 구입하시도록 하세요.
아니 최소한 10일은 지나고 나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남편의 번영운이 1년 내내 막히지 않게 됩니다. 7번째로 제사 관련된 물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이든 그러합니다.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남이 사용하던 제사 물건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며 또 내가 사용하던 제사 물건을 남이 사용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상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일생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 물건, 특히 제기는 부모님이 조상님이 밥을 드시고 음식을 드시던 밥그릇이고 음식 그릇입니다. 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밥그릇을 깨는 것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 제기를 바꿔야겠다면 1월 한 달은 그냥 되시고 2월이 되고 사셔도 사십시오. 물론 그것들 버리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 정초에 옷을 얻어오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초에는 절대 번영운과 재물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영운은 신발과 모자이며 또 옷입니다. 물론 옷은 재물운에도 포함이 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새해가 시작되고 남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남에게 얻어와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부잣집 잘 되어가는 집의 것이라도 절대 정초에는 옷을 얻어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재물운의 기운이 아주 격하고 또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네, 최대한 변화를 주지 말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부딪히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한 해 내내 그 가정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 친지들에게 주고 싶은 옷이 있더라도 1월은 지나고 주십시오. 또 준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도 1월 한 달은 보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 달에 얻어 오십시오. 아니 정 급하면 최소한 10일은 지나고 얻어와도 얻어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불행이 없게 됩니다. 9번째로 음식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정초 반드시 남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입니다. 이것은 복과 운을 구하는 것으로 주면 줄수록 내 집에 운과 복이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정초에는 좋습니다. 네, 가족들도 가능한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 친지들도 1월 한 달간은 가능한 많이 모여서 식사들을 하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다 올해 여러분의 식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선물 들어온 음식물 있으시면 최대한 친지들과 나누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1월 한 달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음식물이에요. 이는 식복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여 정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도 정초에는 최소한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음식 욕심 내지 마시고 서로 많이 나누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 정초에 절대 남을 주면 안 되는 또 그냥 얻어오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